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도 이번에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동학개미 운동이나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기에 저는 오늘 영상은 조금은 외국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을 하는지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에 12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린다고 합니다. 자, 통화 스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자금 유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통화 스왑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통화 스왑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를 받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환율에 대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3월 초에는 한 1200 정도였다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뭐 통화 스왑이나 환율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삼성전자 주가만큼 중요한 게 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외국인 기관과 삼성전자 주식. 이거는 자, 외국에 있는 개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사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미국 거래소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진 못하고 대신에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ETF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ETF를 사면은 이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겠죠. 뭐 ETF 관련된 뭐 다른 기업들을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도 같이 매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선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한 사람만 이렇게 ETF를 사지 않겠죠. 정말 많은 뭐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주식을 판다, ETF를 팔면서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이 기관이 개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때 기관이 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보통 기관들은 뭐 캐시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등등의 투자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셀이 이루어지면은 기관들도 ETF를 팔아서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러면은 ETF를 팔면서 삼성전자에 있는 돈들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주에 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1달러당 1200원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외국인이 지금 이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은 50불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120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1400원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한 주의 가격이 6만 원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한 주를 팔았을 때 42불 한 80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의 변화보다도 이 환율의 변화가 이 개인한테, 이 외국인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때 패닉셀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주가도 동시에 빠지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다음 슬라이드는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날짜가 있고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를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가가 나와 있고 그런 주식 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기관 그리고 여기는 한국 개인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사고 파는지에 대한 주식 수가 나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장이 마감될 때 그 종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부터 먼저 보자면은 3월 5일부터 거의 한 3월 23일까지 거의 거래일 기준으로 한 13일 정도 이 매수량이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200만 주가 막 개인들이 매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막 너도 사고 막 쟤도 사고 얘도 사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제 처음으로 주식을 해보게 되고 막 나도 삼성전자에 뛰어들어야겠다, 나도 동학개미운동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막 삼성전자 많이 들어오시고,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도 막 물타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주가가 지금 뭐 여기는 제가 2월 거는 올리지 않았지만 2월에는 6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5만 7천이다, 5만 4천이네, 5만이네, 5만 밑으로도 내려가네 하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6만 정도 하던 게 막 4만 2천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벌써 많이 떨어졌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릴 걸, 내가 이때 물 타지 말고 이때 물 탈 걸, 내가 이때 매수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릴 걸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3월 24일에 한 600만 주가 개인이 팔아요. 근데 이때 파는 거는 왜 파냐면은 내가 이때 사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날 3월 19일에 42,000, 43,000까지 갔는데 요때 다음날 45,000까지 가고 이때 다음날 42,500까지 가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어제 팔 걸, 어제 못 팔아서 다시 42,000까지 갔네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음날에 거의 47,00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때 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많이 팔고. 왜냐면은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같은 날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속해서 팔아요. 계속해서 팔다가 이때 3월 24일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때 외국 사람들은 300만 개의 주식을 또 사죠. 그러면 이때는 왜 사지? 이때는 가격이 올랐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월 24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3월 23일에 환율이 1275까지 올라가다가 다음날에 거의 한 1230 정도, 거의 40에서 45가 떨어졌어요. 이게 환율로 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 이제 매수의 물량들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또 다음날에 거의 전날에 샀던 것만큼 또 빠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통화 수합이 3월 19일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도 막 엄청나게 매도를 하다가 이때 다음부터는 조금 그 매도량이 줄고 어떤 날은 매수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 있는 개인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이제 이날 기점으로 매도하는 날도 생기고, 또 마지막 3일 같은 경우에는 막 42,000, 45,000 하던 게 막 48,000, 47,000까지 가니까 이게 좀 오르네 싶어가지고 조금 개인의 매수량이 좀 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다면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 참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매수하시더라도 쭉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을 때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때처럼 거래일 기준으로 11일이 떨어지다가 이때 한번 1일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이때 한번 올랐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오를 때 이때 매도를 한다면은 뭐 전날 사시면은 뭐 매수, 뭐 전날 사시면은 뭐 조금의 이익이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올랐을 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해로 끝나는 거고, 외국인 기관들은 엄청 매도하는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환율이 또 급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의 정세나 세계의 정세, 아니면은 뭐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데 뭐 잘 안 된다거나 한다면은 또 외국인 기관들은 언제든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주가가 하락하게 돼요. 뭐 이때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매수를 하겠다 싶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팔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절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삼성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은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더 싸졌을 때 물타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식이 하락을 해요. 근데 주식이 오를 뉴스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산을 늘린다기보다는 자산을 지킨다,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